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국제연합 유엔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유엔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엔 문제가 나왔고요. 자, 국제연합의 총회와 안보리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회는 형식상 최고의결기구로서, 그쵸? 요 형식상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안보리한테는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수식을 하고요. 총회는 형식상이라는 수식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맞고요. 두 번째, 모든 회원국은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렇죠?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 10개의 비상임이사국 맞습니다. 자, 15개의 상임이사국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죠? 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영, 프로 중. 그 다음에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에 한 번씩 어디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이거는 항상 있는 거고 이건 계속 바뀌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 5개의 상임이사국의 힘이 월등하게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자, 만장일치 틀렸습니다. 자, 만장일치 틀렸고요. 일단 자, 15개 국가 중에서 9개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 9개의 실질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요 9개의 자, 5개의 그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라는 말은 틀렸고요. 이사국이라고 하면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상임이사국이라고 해줘야 되죠. 정확하게. 그래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안보리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평화적 권고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경제적 제재도 할 수 있고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보리는 실질적 기구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군이니까 그렇죠? 도선거와 군선거 이렇게 나뉘네요. 자, 도선거와 군선거인데 도는 광역이고, 그렇죠? 군은 기초니까 선거제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자, 여기는 소다 선거구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가 적용이 되겠죠. 또 하나, 당선자 수를 보면 알잖아요. 자, 여기는 한 명만 뽑고 여기는 3명씩이나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소가 되겠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제1선거구 위에 겁니다. 가선거구보다 사표 비율이 더 낮다라고 하는데 예,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한 명만 뽑는 예. 자, 소다가 훨씬 더 큽니다. 여기만 딱 봐도 요만큼이 사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당선에 기여한 38.9%를 빼고 약 62% 정도가 61.1% 정도가 사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자, 사표가 요거랑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합치면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표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위에 거 제1선거구가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광역의원 의원 선거에서 위에 거 얘기하는 거죠. 단순 다수 대표제가 채택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맞아요. 단순 다수 대표제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수 대표제는요, 여러분. 절대 다수 대표제와 상대 다수 대표제. 상대 다수 대표제를 다른 말로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 다수 대표제, 즉 상대 다수 대표제는 한 표만 더 많으면 돼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됩니다. 한 표. 자, 여기는 과반수를 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반수가 못 넘었음에도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다수 대표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요, 다 단순 다수 대표제, 상대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다수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 곧 상대 다수 대표제를 의미하는 거다. 우리나라는 절대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그 정답은 2번이겠네요. 2번이 맞는 말이고요. 3번, 가선거구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지금 이거는 중소고요. 지금 이 설명은 뭡니까? 비례에 대한 설명이죠.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기초의원 선거보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더 높다? 아닙니다. 중소나 비례가
군소정당에게 유리해서 다당제를 촉진한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다음은 정치참여집단. 자,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얘기하는 거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이익집단은 의회나 정부를 매개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당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습니다. 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은, 자, 아니, 달리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치사회와 기능은 모두 하는 거죠. 이 세 개 모두 하는 겁니다. 자, 3번.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모두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시민단체는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NPO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자, 이익집단은 자신들만의 특수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성을 갖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정당만이 유일하게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정책 책임을 진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아시겠죠? 1번, 2번, 3번도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고요.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참여의 유형을, 자, 이건 좀 새로운 유형이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참여 유형을 개인적인 유형과 집단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일시적이고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는 개인적이죠. 우리 선거가 집단적으로 하지 않죠. 혼자만 들어가는 거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지속적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한번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 선거 맞습니다. 자, 시민단체 활동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자, 선거 맞아요. 청원도 개인적으로 내가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도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거 맞습니다. 자, 그럼 2번에서는 날아가고 기억에서는 2번이 날아가는 거고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번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집회 참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건가요? 집단적이긴 하죠. 하지만 지속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매번 집회만 직업적으로 매번 나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2번은 아예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3번 시민단체 활동, 집단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원이 되면 비교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언론기관의 독자 투고, 이거 개인적이죠.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X. 되셨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선거구 획정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 땡땡구 의원의 지역구 지금 그러니까 지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유권자는 64명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자, 지지하는 정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거구를 획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상태가 되면 자, A 정당이 여기가 갑선거구거든요. 요만큼이. 자, A 정당이 당선되겠죠. 여기가 을선거구고요. 을선거구에서도 A 정당이 당선되겠죠. 그럼 A 정당이 둘 다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구를 이렇게 쪼개면 이게 갑선거구입니다. 자, 이렇게 게리맨더링처럼 이렇게 쪼개면 자, 갑선거구는 당연히 A 정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을선거구는 B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을선거구는 B당이 되는 거예요. B당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갑을 모두 A 정당이 당선되는데 지지자는 한 명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지자는 바뀌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A당 당선자의 수는 증가했다라고. A당 당선자 수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2번. B당에 비해 A당의 지지자의 의사는 과소대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볼게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다 세어보면요. 자, B당은 64명의 유권자 중에서, 자, B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20명이에요. 그렇죠? 20명.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딱 20명입니다. 자, 20명인데, 자,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20명인데, B당은 전체 의석에서, 자, 50%를 차지했습니다. 약 30%도 30% 정도 되는데, 그쵸?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50%를 차지했으니까, B당이 과대 대표되었고요. 그 다음에 A당의 의사는
과소대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당은 64명 중에서 44명이 A당을 지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넘는 지지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득표율은 의석률은 50%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니까 50%밖에 차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과소대표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선거구에 A당 득표율은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갑선거구에서 A당의 득표율은 다 A당을 지지했으니까 증가했겠죠. 그렇죠? 을선거구에서 사표가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 을선거구 여기서는 사표가 B를 찍은 8개지만 여기서는 A를 찍은 몇 명입니까? 이거 1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표는 증가하게 된 거죠. 되셨죠?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사표라 이야기합니다. 되셨고요.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친구에게 1,000만 원 빌려줘서 못 받았어요. 자 고민을 거듭하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채권 채무 관계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을은 그쵸? 피고가 됩니다. 그쵸?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쵸?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검사가 원고가 되는 건 형사소송이죠. 여기서 그러면 원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이. 갑이 원고가 되는 겁니다. 다 틀렸네요. 3번. 자, 정식재판 이전에 민사조정제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 이하죠. 3,000만 원 이하니까 소액사건 심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갑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를 취하거나 얼마든지 청구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좀 다르죠. 이 문제하고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자, 여러분이 문제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다른 문제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8번은 같은 문제네요. 자, 일단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는가? 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무죄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나는 선고가 유예됐으니까 선고유예, 그쵸? 다는 집행유예, 라는 실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가에서 내려진 모든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형사 피고인 중에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불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만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금에 대한 보상이에요. 구속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무죄가 내려졌다고 다 형사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선고유예는 징역 3년 아닙니다. 징역 1년 이하. 그 다음에 3번. 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 사실이 없었던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집행만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틀린 선지고요. 그 다음에 라번. 자, 1심에서 내려진 것이라면 피고인도 검사도 물론 모두 항소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뭡니까 지금? 자, 지부를 찾아온 판매사원을 통해서 구매한 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방문 판매라고 얘기해요. 방문 판매. 자, 방문 판매라고 얘기하고 방문 판매는 14일 동안, 그쵸? 14일 이내에 자, 변심으로 인한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자, 민법이 우선합니다. 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번 틀렸고요. 2번 갑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건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겁니다. 임의적입니다. 자, 3번 갑은 영어교재가 불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이 일정 기간이 14일이에요. 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정답 3번. 되셨죠? 4번 청약 철회의 기간 중 판매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청약 철회 불가능하다? 아니죠. 이럴 때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것들이 이럴 때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것들을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주면 손해배상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의 원칙이에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그렇죠. 우리는 그걸 위자료라고 부르죠. 자, 4번.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이에요.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되셨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디귿과 기업 디귿과 관련된 진술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 기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자, 계약 체결에 있어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 없죠. 권리 능력 없습니다. 이거 권리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권리 능력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과 손해배상일 땐 있고요. 단 살아서 태어나야 하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법인은 권리 능력 있죠. 자, 그 다음에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있죠. 네,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네 글자로 성년의제라고 얘기하죠. 자, 만 18세의 고등학생은 디귿 뭡니까?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의사 능력은 있죠.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는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이렇게만 의사 무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사유고요.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 사유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자, 재심은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의 속성, 학축, 공총변, 학습성, 축적성, 공유성, 그 다음에 총체성, 변동성. 자, 이건 뭡니까? 공유성에 대한 얘기죠. 공유성. 자, 공유성은 정답은 여러분 1번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과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2번은 연쇄적인 변동이 나왔으니까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문화의 총체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자, 문화의 축적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빠르게 대체되고 사라지고 한다. 문화의 변동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정답은 1번 가주시면 되겠고요. 12번 갑니다. 자, 재심과 관련된 개인과 사회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용목록 아니면 실제론이겠네요. 자,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 뭡니까? 청부인권도 나오고 그렇죠. 사회계약설이죠. 자, 사회계약설은 명목이냐 실질이냐 뭡니까? 명목이죠. 개인주의에 기초한 명목론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본다. 아닙니다.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보는 거니까 이 선지는 틀렸네요. 이거는 실제론에 대한 선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의 대표적인 홉스, 로크, 루소가 맞고요.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맞아요.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국가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는 개인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다. 명목론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만 실제론이라서 옳지 않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옳은 사회계약론 또는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3번 갑니다, 여러분. 자, 13번. 자, 재심문의 관점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일탈이론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사회에서는 이게 그것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하는 관점이나 시선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자, 뭡니까? 낙인이론이죠. 자, 상대성. 일탈에 뭐를 강조한다? 상대성을 강조한다. 자, 일탈행위라고 바라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낙인이론이거든요.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14번 봅니다.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옳은 것은 자, 갑 뭡니까? 자, 뭡니까? 일정한 변동을 통해 보다 나은 상태로 간다. 진화론이고요. 그 다음에
세태기를 거쳐 점점 소멸한다. 돌고 돈다. 뭡니까? 순환론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일정하게 발전한다. 라고 보는 건 진화론이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의 관점은 변동과 발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방향도 정해져 있죠? 서구화. 자, 2번. 자, 갑의 관점은 비서구 사회의 서구 사회의 모방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틀렸고요. 2번. 자, 순환론은 사회 모습이 고정불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고정불변하진 않죠. 그쵸. 사회 모습은 계속 변화하는데 돌고 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순환론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사회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에서 타원형으로.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에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면 타원형의 장점은 뭡니까? 이렇게 중층이 두텁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형도 물론 안정된 사회고 복지국가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다 더 사회복지가 확대되면요, 여러분. 사회복지가 확대되면 어디로 간다? 그렇죠. 타원형으로 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의 특징. 인플레이션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죠. AD 곡선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AS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은 AS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고 다른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이 생산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 비용은 자,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노동자의 임금,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그렇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긴축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S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맞고요. 자,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A와 B국의 컴퓨터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 비용을 비교한 것인데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 자,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비용을 비교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 생산 비자료네요. 그쵸? 생산 비자료입니다. 자, 생산 비자료니까 해당 숫자를 분모로 올려줘야 돼요. 그럼 이걸 죄송합니다. 분자로 올려줘야 되죠. 분자로. 그래서 이걸 올려주면 100분의 80이 되는 거니까 5분의 4. 이거는 4분의 5. 이렇게 역수를 써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위로 올려주시면 7, 이거는 6, 이거는 7분의 6.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을수록 절대우위에 있는 거니까 절대우위는 항상 어디가 갖고 있어요? A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재화의 절대우위는 A 국가가 갖고 있다. 왜? 생산 비자료니까 작을수록 갖고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은 컴퓨터든 자동차든 절대우위를 갖습니다. 맞아요. A국은 컴퓨터 생산에도 자, 비교우위는요. 자, 기회비용이 작은 쪽에서 자, 특화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거니까 자, 컴퓨터는 어디가 더 작아요? 이건 1보다 크고 이거 1보다 작으니까 자, 이거 1보다 크고 이거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비교우위는 A국이 컴퓨터에 대한 비교우위도 갖고 있죠. 절대우위와 함께. 그 다음에 3번 B국은요. B국은 컴퓨터와 자동차 생산 모두 절대우위를 가진다. 아니죠. 둘 다 A국이 갖고 있죠. 자, 그 다음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겠네요. 3번. 자, 4번 B국은 자동차 생산에서 그쵸. 자동차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생산 비자료라는 거에 여러분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지방세이며 땡. 자, 여러분 지방세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등록세 이렇게 네 가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국세. 직접세인 건 맞는데 지방세인 건 틀렸네요. 그쵸? 지방세인 건 틀렸어요. 뭐가요? 소득세가 지방세인 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겠네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자, 예,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고 정부가 예산 처리해서 쓰는 거고 목적은 어디에 쓰겠다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거둘 때부터 그것들을 정해놓는 것을 목적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지 않은 거예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지 않은 거 맞습니다. 자, 간접세는 조세를 징수할 때 직접세, 상세적 조세 조항을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간부효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비례세는 간접세이고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며 조세 효율성을 추구한다. 조세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조세 저항이 작아서 징수에 용이하다라는 뜻이다. 네,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삼 가격이 10,000원이 인상되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인상되었으니까, 자, 가격이 인상되었으니까 수요량은 줄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가격 변수니까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할 겁니다. 자,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삼이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선호가 증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호가 증가하면 자,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 A와 C점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문제가 나왔네요. 실험의 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험의 유형 문제. 자, 실험의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과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적 실업은요. 그쵸. 경기 침체 또는 불경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어디입니까? 니은은 직장 이동이나 직종도용 하니까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줘야 돼. 마찰적 실업의 발생 원인으로 들어가줘야 되죠. 2번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유일한 자발적 실업인 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은 구조적 실업이 아니라 니은은. 자, 3번. 그렇죠. 예,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이나 경기부양 정책을 써야 되고요. 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은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니까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소 제가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자, 여러분. 자, 7회차 문제. 약간 까다로운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정리를 잘 하셔서, 많은 문제 풀지 말고, 풀었던 문제 잘 정리하시면서 꼭 챙기는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8회차 해설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